손흥민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든 그건 손흥민의 선택이라고 합니다. 이번 LAFC 이적설이 뜨면서도 올 시즌인지 아니면 토트넘과의 계약이 종료된 이유인지 알 수 없었고, 마지막 핵심적인 한마디는 이 모든 건 손흥민의 결정에 달려 있다고 디 애슬레틱은 보도했습니다. 결정이라는 건 전제 조건에 따라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상대방이 형편없는 대우를 해놓고 당사자에게 결정하라고 하는 것과 상대방이 파격적인 조건으로 붙잡으려고 애쓰면서 결정하라고 하는 것은 분명 큰 차이가 있죠. 지금 그 부분이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언론은 손흥민 토트넘 떠난다로만 도배되어 있습니다. 손흥민이 언제 자신의 가치가 없는데도 주전 보장을 요구하던 선수였나요? 손흥민은 그런 선수가 아닙니다. 당연히 이 프로의 세계에서 경쟁을 해야죠. 손흥민이 스스로 그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면 그는 결정을 할 것입니다. 그럼 손흥민이 토트넘에서 뛸 수 없는 수준일까요? 그렇다면 국가대표 월드컵도 출전하면 안 된다는 말과 마찬가지입니다. 33살, 34살에도 월드클래스 선수들은 포지션 변화가 있을지언정 클래스는 영원하다는 말처럼 꼭 필요한 선수로 여겨집니다. 더 솔직히 말해서 만약 토트넘이 손흥민의 자리에 그보다 압도적인 실력을 가진 선수를 영입했다면 의심이라도 하겠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오른쪽에는 존슨이 있는데도 6천만 파운드의 드리블러 쿠두스를 영입했는데 왼쪽은 오드베르와 텔입니다. 검증도 안 된 선수들을 왼쪽에 두고 올 시즌 최대한 많이 이기는 팀이 되겠다고 하는 건 말이 맞지가 않습니다. 손흥민은 그렇게 부진했다고 평가받았는데도 팀 내 공격 포인트 전체 1위였습니다. 그것도 여러 역할을 소화하면서 말이죠. 물론 손흥민의 슈팅 타이밍이 이상해지고 들어갈 것 같던 슈팅이 골이 안 된 적도 많았습니다. 그게 좀 어색했죠. 그리고 그 어색함을 두고 부진하다, 이제 한계가 왔다라고 판단해버리는 겁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전체 슈팅이 39개밖에 되지 않았는데 무슨 한계입니까? 흐름상 토트넘에게도 손흥민은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B클럽들을 봐도 왼쪽 윙어 자리는 굉장히 귀합니다. 지난 프리미어리그 득점 기록에서 순수한 왼쪽 윙어로 가장 많은 골을 넣은 선수가 쿠냐 15골, 그 다음이 디아즈 13골입니다. 그런데 쿠냐의 15골은 슈팅을 80번이나 시도한 결과입니다. 오히려 토트넘은 오른쪽에 4천만 파운드의 존슨과 5천만 파운드의 쿨레스키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오른쪽 윙어 쿠두스를 영입한 겁니다. 왼쪽에 손흥민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만약 토트넘이 깁스 화이트를 영입할 금액으로 다른 왼쪽 윙어를 영입한다면 그때는 프랭크 감독이 손흥민으로는 안 된다고 판단한 거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흘러가는 분위기를 보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당연히 프로의 세계니까 구단과 선수 간의 밀당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 케인도 살라도 그랬습니다. 언론에서는 온갖 소식들이 다 나왔지만 최종적으로 그들의 결정을 맞춘 경우는 거의 없었죠. 손흥민도 레전드이기에 이런 상황이 나오는 게 전혀 이상할 게 없습니다. 분명 토트넘 구단이 무슨 목적인지 의도가 분명한 손흥민 지우기를 하려는 흐름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구단이 아닌 선수가 떡하니 손흥민의 근황을 공개해버렸습니다. 바로 로메로입니다. 로메로가 자신의 SNS를 통해서 손흥민이 매우 잘 있다는 듯 5초짜리 단독샷 영상을 올려버렸습니다. 회복실에서 동료들과 있었고 사르가 찰떡같이 붙어 있었으며 손흥민은 음료를 들고 매우 밝게 인사하고 있었습니다. 로메로가 찍고 있는 걸 알면서도 매우 여유 있는 모습이었고 부상 기색도 없었죠. 로메로가 이 영상을 공개하자 현지 팬들은 안심하듯이 손흥민이 이번 시즌에도 꼭 있어줘야 한다는 댓글을 쏟아냈고 로메로에게 엄청나게 고마워하더군요. 로메로가 소니가 살아있다는 걸 증명해줬어. 난 소니에게 10년을 요구하는 게 아니야. 딱 한 시즌만 더, 1년은 더 필요합니다. 로메로는 항상 도전적이야. 손흥민은 무조건 잔류다. 손흥민이 떠나지 않는 게 구단과 팬들 그리고 선수들에게 최선이다. 로메로는 매티어지? 로메로는 이런 면에서 정말 훌륭해. 이 로메로의 의도는 손흥민이 다음 시즌에도 토트넘에 남는다는 걸로 해석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진짜 토트넘에게 중요한 게 한국 투어 수익이 아니잖아요. 막말로 위약금을 내서라도 손흥민이 아니라면 선수 영입을 해야죠. 텔을 왼쪽 주전이라고 하면 토트넘이 어찌 경쟁력 있는 팀이 되겠습니까? 손흥민이 필요한데 손흥민을 노출시키지 않으려는 의도가 매우 궁금한데요. 구단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선 지난 10년간 토트넘이 손흥민을 어떻게 대해왔는지 그 역사를 되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손흥민은 만 22살이던 2015년에 2,200만 파운드, 우리 돈 약 400억 원에 토트넘으로 이적을 했습니다. 당시 아시아 역대 최고 이적료 기록이었습니다. 어떻습니까? 토트넘 구단이 손흥민을 분명히 높이 평가했다고 봐야겠죠. 포chettino 감독이 손흥민을 직접 원했다고는 하지만 첫 1년은 적응에 고전하면서 다시 독일로 돌아가겠다는 의사까지 전했습니다. 그를 붙잡은 건 포체티노 감독이었습니다. 바로 다음 시즌에 손흥민은 FA컵 득점왕에 오릅니다. 해트트릭까지 기록했죠. 리그 두 자릿수 득점은 물론이고 시즌 전체 20골을 넘었습니다. 이게 우연이었을까요? 손흥민은 리그에서만 9년 연속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한 선수입니다. 토트넘 구단은 손흥민을 묶어두게 바빴습니다. 계속해서 재계약을 요구하면서 다른 구단이 탐내지 못하도록 붙잡아뒀죠. 2018년 손흥민이 구단의 신세를 져야 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병역 혜택을 위해서 아시안게임 출전이 절실했는데 이게 구단의 의무 차출 대회가 아니었습니다. 4년 전에 레버쿠젠과의 트러블이 떠오른 순간이었죠. 당시 한국에서 열리는 대회이고 금메달이 유력해서 병역 혜택을 받을 절호의 기회였는데 레버쿠젠이 거부해버리면서 손흥민은 동료들의 금메달을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손흥민은 이 군 문제에 대한 서운함을 공개적으로 내비치진 않았습니다. 2년 뒤 올림픽에서 동메달을 따면 가능했지만 아시안게임 우승과 올림픽 동메달은 난이도 자체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결국 손흥민은 온두라스와의 16강전에서 패배하면서 미치도록 울어야 했습니다. 자신의 탓을 많이 하기도 했고요. 이제 병역 면제 기회는 단 한 번 남았습니다. 아직도 그때가 생생합니다. 손흥민의 귀하설까지 나올 정도였으니까요. 이미 유럽에서 월드 클래스의 길을 가고 있었고 당시 몸값은 8천만 파운드까지 치솟았지만 주급은 B클럽의 중간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토트넘 구단은 손흥민의 아시안게임 출전을 허락했습니다. 그건 토트넘에 고마워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거기엔 대가가 있었습니다. 손흥민은 또 재계약을 했습니다. 딜이 확실하죠? 8천만 파운드 몸값의 선수를 15만 파운드라는 상대적으로 낮은 주급에 묶으면서 아시안게임 출전을 허락한 겁니다. 손흥민 입장에선 엄청난 손해를 본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손흥민은 금메달을 목에 걸었고 당시 임시 홈구장이었던 웸블리에서 팬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정말 큰 산을 넘은 것이 확실합니다. 이승우의 골, 황희찬의 결승골, 만약 그때 우승하지 못했다면 지금의 월드클래스 손흥민을 보지 못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병역 문제도 해결했겠다. 러브콜을 받으면서 이적할 수도 있었지만 손흥민은 토트넘을 1순위로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20만 파운드에 또 네 번째 재계약을 하게 됩니다. 당시 케인도 있었고 토트넘 구단의 주급 체계상 B클럽에 비해서 대우가 좋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이나 그의 에이전트가 바보도 아니고 이면 계약을 통해서 많은 부수익이 있을 거라는 추측이 많았습니다. 드러나는 20만 파운드라는 액수에만 반응하면 안 된다는 의견이었죠. 토트넘은 손흥민을 계속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전성기가 끝나갈 무렵인 2025년 겨울 토트넘은 또 재계약을 내밀었지만 이번에는 손흥민이 거절했다고 합니다. 이 거절이 토트넘을 떠나겠다는 의사는 분명 아니었을 겁니다. 시즌의 결과물을 보고 결정을 하기 위함이었겠죠. 그리고 토트넘이 어떤 조건을 제시했는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지금의 이제 복잡한 상황이 온 것입니다. 이전에는 손흥민을 붙잡으려는 명분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 명분이 없어서 별의별 수작을 부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의견인지 궁금한데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십시오. 이상 흰수염구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